근데 이게 아까 약간 뭐 밸류 트랩 뭐 이런 것도 좀 이야기를 했지만 네. 공부를 하는 것과 네. 고전을 읽고 네. 정말로 성공한 대가들의 삶을 이해하고 그들의 방식을 따라해보는 것과 실전 투자를 하는 것, 또 네. 실전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내는 거는 정확히 이렇게 등가 매칭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 다르죠. 네. 이거 좀 많이 느끼신가요? 그거는 되게 또 다른 것 같아요. 약간 보통 이제 길거리 싸움을 한다 쳤을 때 예. 이제 그렇게 이제 고전서적 읽고 열심히 레포트 본 분들은 이제 뭐 이제 각종 무술을 익힌 분들이고 이거 태권도 학원에서 네, 이렇게 그죠. 가르쳐 줬는데 그죠. 네. 근데 이제 실제 이제 권리 싸움 가면은 실전 파이터들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경험이 많은. 네.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실제로 또 싸움 가면 더 유리하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어느 정도 그냥 경험을 하다 보면은 좀 그 경험치가 쌓여서 그게 이제 투자에 좀 이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갑자기 확 잘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건 좀 쉽지 않은 것 같고 약간 좀 다들 시행착오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게 보면 투자판은 저는 이제 이종격 투기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진짜 이종격 투기 선수들이 이 케이지 안에 모여서 다 싸우고 있는 건데 네. 과연 나는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나는 이종격 투기에 특화되어 있는가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 네. 또 어떤 분들은 나의 주특기 한 가지만 있으면 된다. 발차기 뭐 50가지를 할 줄 아는 사람보다 네. 발차기 하나만 10,000번 이상 연습한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다. 아, 그렇죠. 이거 뭐 이소룡이 한 말이라고 하는데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예. 그런 것도 맞는 것 같고 저는 그러니까 제가 막 하나를 그렇게 막 예. 몰입해서 한 그게 아니라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네. 제가 발차기를 50만 번 연습을 안 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것도 맞는 것 같고 사실은 그런 분들이 한번 크게 수익을 내는 경우도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흔히 말하는 텐베거 같은 거를 먹기 위해서는 저 같은 사람은 그런 텐베거를 먹을 수는 없죠, 사실은. 먹기 왜요? 정말 로봇하고 힘들죠. AI 많이 보시는데. 근데 이제 그냥 저 같은 사람은 10배를 벌려면은 네. 이 종목에서 뭐 40%, 이 종목에서 50%, 이 종목에서 30% 이렇게 버는 거고 그런 발차기를 하신 분들은 한 종목에서 10배를 버실 수도 있는 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다 그냥 차이가 있는 거지. 아하. 그분들이 또 발차기 열심히 해가지고 한 종목 텐베거, 그 다음 종목 텐베거 내면 저는 도저히 따라갈 수도 없는 분들이 되는 거죠. 이거는 분명히 본인들의 투자 성향의 차이로 네. 갈리는 겁니다. 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에게 맞는 옷을 입어야 되는 거고 네, 본인이 높이뛰기 선수면 높이뛰기를 하는 거고 그죠. 본인이 수영 선수면 수영장에서 가장 잘하는 거고 네, 그렇죠. 또 하나 이제 공부하면서 좀 오류에 빠지는 게 탐방 다녀보면 네. 그 기업 다 막 좋아 보이지 않나요? 아, 좋아 보이죠. 회사 담당자들은 되게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고 맞아요. 특히 또 이제 IR 담당자가 기분이 좋은 날이 있습니다. 업된 날. 기분 좋은 날. 이때는 네. 막 다 우리 회사 다 좋고. 근데 막 부부싸움 하고 막 아니면 상사한테 깨진 날은 이런 회사 주식 왜 사시려고. 그럼 오류에도 빠질 수 있고. 그죠. 그렇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제 탐방을 갔다고 해서 다 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탐방을 보통 이제 제가 한 기업을 가면은 한 번 가고 또 한 번 더 가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만 가는 게 아니라 그 한 기업을 가려면 한 번 가고 좀 그래도 괜찮다 싶으면 한 번 더 가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기서 또 이제 가치 투자가 중요한 게 그 예. 기업을 저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네. 저도 가고 주변에 있는 다른 분도 가셨고 이분도 가셨고 그러면은 이제 그 의견을 한번 좀 나눠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통적으로 봤을 때 이 종목 되게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투자를 하고 만약에 한 분이라도 이제 이게 이러이러해서 안 좋다, 안 좋은 것 같다. 근데 회사에서 좀 세게 말하는 것 같다. 뭐 이런 분들이 계시면 그건 좀 한번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여러모로 투자를 할 때 약간 내 동료가 좀 있으면은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만의 시각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시각도 같이 볼 수 있고. 그죠? 그러니까 탐방도 1+1으로 다니고 네. 또 이것도 집단지성으로 같이 보고 그렇게 해야 된다. 좋은 시각이네요. 저도 얼마 전에 이제 그 이야기를 들은 건데 뭐 로봇 관련주 네. 초창기에 탐방을 가셨나 봐요. 근데 그분들 사이에서 좀 생각이 달랐던 거죠.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네. 확신이 있다. 레버리지까지 막 실어가지고 네. 그 형님이 지금까지 갖고 계시면 진짜 텐베거 됐을 거예요.
레버리지까지 해서 10백억. 네. 근데 어떤 분들이 조금만 샀을 수도 있고 막 이래서 이게 확실히 똑같이 다녀와도 다르구나. 그죠. 그리고 사실 이게 정확하지도 않은 게 제가 이제 회사에서 그때 이제 교육을 하면서 로봇 박람회를 한번 갔었거든요. 예전에. 네. 작년이었던 것 같은데 올해 초였나? 예. 그때 이제 뭐 각종 기업들 있더라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그때 있었고.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제 기억의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그때 그 커피 머신 로봇팔. 네. 여기 있더라고요. 버튼 그래서, 눌러주고. 네, 거기서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타주는 커피를 마셨는데 아 이런 거 하는 회사구나. 별거 아니구나. 네, 하고 그냥 지나쳤더니 그 기업이 또 그 이후에 한 10배 정도 오른 것 같은데. 사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정호 대표님이 저 와이스틸에 나오셨었어요. 그때 제가 이제 던졌던 질문이 네. 저기 현대자동차는 고스트 로보틱스 인수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에게 현대자동차란 이런 질문을 드렸거든요. 근데 삼성 투자를 받았어 그 뒤에. 그래서 얼마 전에 신문 보니까 그 뭐라 해야 되나 코스닥 상장 그 지분 가치 순위 이정호 대표님 쫙 올라가 있고 요즘 좀 통화가 어려워졌습니다. 예, 보고 싶습니다 이정호 대표님. 너무 큰 분이 되셨네요 이제. 이제는 와이스틸이 안 나오실 수도 있어요. 보고 싶습니다. 근데 항상 탐방을 다니더라도 그 기업이 다 좋게 보일 수 있는 그 함정을 네. 조심해야 된다. 네. 그래서 좀 여러 명이 같이 하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여러 명이 같이 하라. 그러니까 여러 명이 아예 같이 탐방 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그냥 저도 가고 이분도 가고 하는 게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IR 톤이 일정하지가 않잖아요. 이때는 좋았고 이때는 안 좋고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좀 여러 번을 가거나 아니면 여러 명이 같이 가거나 이러면서 조금씩 그 탐방의 오류를 좀 잡아가는 게 맞습니다.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탐방도 갔다 오고 또 나중에 뭐 주담 통화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업데이트도 또 꾸준히 해야 되는 거고. 네. 탐방 다니면서 제일 막 중요하게 보시는 거는 뭐예요? 막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라든지. 탐방에서요? 네네. 탐방에서 많이 하는 질문. 질문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회사마다 너무 달라가지고. 어. 네, 너무 달라가지고 거의 공통적으로 하는 질문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그냥 탐방을 가면은 그분들이 약간 그걸 좀 보면 좋은 것 같아요. 표정이나 이 톤을 좀 보면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톤을 세게 말하는 건지 아니면은 좀 진짜로 실제로 너무 자신이 있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건지 이런 게 살짝 좀 계속 탐방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이번에 그게 약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의 그냥 성향이나 네. 막 이런 게 아니라 그게 또 교차 검증이 가능한지 네. 또 봐야 되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 너무 또 회사 말만 믿어서 하는 것도 틀릴 때가 좀 많잖아요. 그쵸. 회사는 사실은 회사에 대해서 안 좋은 내용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긴 한데 잘 없으니까 예. 좋은 점들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저는 이제 궁금해지는 게 이렇게 그 시세가 분출되는 종목으로 네. 수익을 잘 내시는 분들은 지금은 어떤 걸 주시하고 있을까? 무엇이 넥스트가 될 수 있을까? 또 약간 이렇게 찬바람 불 때쯤 되면 내년도 농사는 뭘로 짓지? 라는 것들도 이제 좀 스터디들을 하시더라고요. 네. 예. 2024년 네. 이 종목을 주시하라. 뭐 섹터여도 상관없습니다. 예. 섹터요. 네. 섹터로 안 봐야 될 것 같은데 종목은 제가 너무 많이 틀려가지고 예. 저희는 뭐 이렇게 막 종목 드리고 이런 저기 채널 아닙니다. 네, 종목은 제가 많이 틀려서 다 자신이 없고 그러니까 섹터를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투자를 하다 보면은 사실은 그 메가 트렌드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런 게 있거든요. 메가 가끔씩 보면. 트렌드.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 전기차 같은 경우가 이제 이런 케이스 같은데 그냥 네. 세상이 정말 바뀌는 이런 케이스만 투자를 해도 사실은 부자가 되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런 게 있고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여전히 그냥 AI랑 로봇이 이 메가 트렌드에 속하는데 문제는 이게 완전히 극성장주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매크로 분위기가 금리도 높고 그러면은 이런 성장주한테 너무 불리한 조건인데 과연 이거를 뚫고 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최근에는 뭐 그냥 개별 이슈 모멘텀이 있는 바이오들 몇 개 좀 센 것 같고
그래서 그 정도만 보고 있고, 제가 또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주도 섹터라는 게 제가 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시장이 정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한번 그냥 붙으면 될 것 같고,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지금 10월 초까지는 아직까지 뭐가 정답이다라는 게 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사실 주도 섹터는 가봐야 한다라는 거죠. 그때 시장이 보여준다. 그러니까 이제 물론 예측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당연히. 예. 예측을 하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시겠는데 저는 그런 능력이 없고, 저는 그냥 사실은 이걸 그냥 오르는 거 확인하고 사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거 확인하고 저는 사는 편이라 가지고 이렇게 막 급하게 제가 능력도 없는데 이게 주도 섹터입니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그런 능력은 없는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있으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게 뭐가 주도 섹터다 이렇게 예측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뭐 저점 대비 50% 2배 이렇게 올랐어도 네, 그때부터의 상승 여력, 네, 업사이드를 다시 한번 계산해 보시고 네, 그냥 거기를 제로 베이스로 생각을 하시고 올라탄다라는 것도 앞에서 좀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네, 그런 사례로 네. AI하고 바이오는 또 내년에도 그런 메가 트렌드 안에 있다라고 보시는 거고요. 바이오는 그러니까 개별 종목 이슈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좀 원체 다르니까요. 네, 바이오는 개별 종목 이슈가 사실은 그 산업이 아무리 약하더라도 지금 이 섹터가 약하더라도 그걸 뚫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잖아요. 네. 바이오는 개별 이슈가 워낙 세니까. 네. 그래서 바이오는 그렇게 좀 모멘텀 있는 애들 위주로 좀 보면 될 것 같고. 네. 근데 에스모 이후로는 사실 모멘텀이 원래 없다 보니까 예. 그냥 그때까지만 보면 될 것 같고, AI랑 로봇은 뭐 최근에 뉴스만 좀 보셔도 뭐 거의 모든 기업들이 이제 다 도입을 하기 시작하는 분위기잖아요. 네. 그래서 이쪽은 그래도 좀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숫자로 보면은 사실 쉽지 않은 종목들이라 가지고. 그렇죠. 이게 사실 밸류에이션 측정이 잘 안 되고 그냥 네. 시가총액으로 생각을 하면 된다라는 건 많이 말씀하시는데 네. 한 2, 3천억 원대 시가총액이 이거 한 5천억, 6천억 갈 것 같은데랑 네. 이미 조 단위가 있어서 이거 10조 갈 것 같은데요랑은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10조는 일단 펀드가 기본적으로 붙어 있어야 갈 수 있는 숫자라고 봐가지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막 이렇게 속된 말로 손이 안 나간다고 하잖아요. 네. 남들이 다 좋다는 거 알겠고 메가 트렌드인 거 알겠고 신기술인 거 알겠는데 내가 이거를 이 시총에 사야 된다고? 약간 맞아요. 이런 거. 저도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한 동생한테 이제 들었는데, 네. 동생이 주식 배울 때 내가 살 때 사기 힘든 주식을 사면은 사고 나서 이제 편하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꾸로요? 그러니까 그래서 보면은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많이 올라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사고 되게 많이 고민이 되잖아요. 네. 근데 그런 종목들을 보면은 사고 나면은 그 종목이 오히려 제일 편해요. 그거는 올라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시세가 세다는 게 사실은 예. 그러니까 저만 좋게 보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좋게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저 말고 더 크게 하시는 분들도 좋게 보시는 거고. 그런 방향으로 네. 혹시 거꾸로 네. 좀 많이 떨어져 있어서 네. 시장 흐름과 좀 많이 반대로 가 있어서 이거는 진짜 줍줍해야 된다라고 보시고 들어가는 경우들도 좀 있나요? 있죠. 네. 근데 좀 추세 추종이 더 많을 거고 네.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으로 가는 게 더 많을 거고 좀 떨어진 종목들은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것만 하는 건 아니고 이것도 종합적으로. 하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도 사실은 이제 숫자가 확실히 보이다면, 그러니까 이런 건 사실 숫자로 접근해야 되는 것 같아요. 완전 바텀에 있는, 그러니까 락바텀 애들 이렇게 여기를 주우려면은 숫자가 확실하게 제가 이제 컨빅션이 있으면은 좀 죽겠는데, 이거는 숫자 확인해보고 이제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좀 이런 기업들은 이제 보통 탐방을 많이 다녀보거나, 그래서 한두 번 탐방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좀 스터디도 좀 딥하게 해야 되고 해서 확신이 있으면 이제 밑에 쩔어 있는 애들을 줍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정말 잘 주우면 수익률이 엄청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바텀 피싱이 네. 되니까. 혹시 그런 류는 어떤 섹터가 지금은 가능하다고 보세요? 그런 류는, 근데 이게 그런 류를 제가 권해드리고 싶진 않은데 지금은 그러니까 보시면은 지금 장이 되게 2023년 장이 신고가 가는 애들은 계속 신고가를 쓰고 신저가를 쓰는 애들은 계속 신저가를 쓰더라고요. 거의 K 주식이죠. K 네. 주식 이렇게. 그래서 밑에 잘못 쩔어 있는 거 사면은 그냥 계속 소외받고 나중에 팔기도 힘들고 사기도 힘들고
그렇게 되는 케이스가 좀 많은 것 같아가지고 내년에는 장이 좀 바뀔 수도 있겠는데 내년에는 뭐 이제 숫자가 확실하게 나오는 애들이 갈 수도 있는데 보통 근데 숫자가 확실하게 나오는 애들 뭐 조선 변압기 쪽만 보더라도 그쪽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빠져 있거든요. 이렇게 많이 안 쩔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막 쩔어 있는 거를 사야 되나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권하고 싶진 않네요. 그거를. 근데 그 메가 트렌드 주식들도 네. 시세가 좋게 나고 뭐 로봇 같은 경우도 그렇고 또 최근에 보면은 또 격하게 조정을 받더라고요. 아, 이제 그죠. 두산 로보틱스 상장 이후에 뭐 모멘텀 소실 뭐 이건지 네. 오늘이 저희가 10월 5일에 촬영을 하고 있는데 네. 로봇 관련주들이 이제 뭐 세상 끝난 것처럼 조정받던데. 사실 네. 두산 로보가 상장을 하는 게 지금 가장 큰 모멘텀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모멘텀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빠지는 게 사실 당연한 것 같고요. 네. 근데 뭐 좋은 회사가 많이 빠져 있는 애들도 이제 가끔 보이니까 그런 예. 회사는 어떻게 한번 잘 주워 보면은 대신에 이제 바로 갈 수는 없겠지만은 다시 로봇 랠리가 왔을 때 또 좋은 기회가 되겠죠. 다시 올 수 있다고 보세요? 저는 뭐 로봇은 저는 좋게 봐요. 네. 저도 로봇 관련주 좀 투자를 하는 게 있는데 항상 이제 거꾸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아, 내가 지금 손실 보고 있는 것도 있다. 네. 근데 나는 이 가격이라면 살 것인가 팔 것인가를 봤을 때 네. 저는 살 거거든요. 그래서 손절 안 하고 갖고 있어요. 아, 그래요? 계속 떨어지네. 아, 농담이고. 네. 농담이고. 예. 하여튼 로봇은 좋게 본다라는 것도 있고, 그렇죠. 혹시 네. 우리 와이스트릿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네. 이런 좀 설명을 더 드리고 싶다, 이런 이야기는 더 해드리고 싶다. 혹시 뭐 그런 거 있을까요? 아, 있죠. 일단은 저 뭐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지만 네. 제 말도 사실은 정답인지 아닌지는 모르고 정답이 아닐 확률이 높은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그러니까 투자를 하실 때 조금 유연하게 하시면 좋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유연하게 할 때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좀 많이 들어주고 다른 사람의 의견이 무조건 틀리고 내가 맞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좀 유연하게 듣고 그리고 이제 섹터나 투자 방식에 대해서도 좀 유연하게 받아들이면서 하시는 분들이 뭐 어쨌든 제 주변에는 다 잘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주식 투자로 성공하신 분들 보면은 다들 엄청 성격도 다 좋으시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 저도 스터디 모임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제가 좋아하는 형님들 뭐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뵈면은 다들 되게 인간성도 좋으시고 그죠. 또 함께 하는 걸 이제 또 아시는 거죠. 함께 공부하고 네. 서로가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고 상부상조하고 신기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약간 좀 잘 되는 스터디가 그러지 않습니까? 잘 안 되고 막 싸우고 깨지고 이런 데는 어차피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죠. 표본에서 사라져서 그런 걸 수도 있겠고 네. 결국은 그래서 좋은 사람들하고 함께 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죠. 정답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실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가 저희가 정답을 맞춰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다들 수익 내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거를 내가 이 종목을 딥하게 공부를 해가지고 뿌듯함을 느껴라는 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거의 제가 봤을 때 한 99% 이상은 다들 주식을 하시는 이유가 그냥 돈을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돈을 벌려고 하는데 뭐 돈을 뭐 좀 마바라식으로 벌든 선비처럼 벌든 사실은 같은 돈인데 뭐 막 정답을 따지면서 뭐 너는 뭐 저급한 투자야 이렇게 막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열어두고 다 같은 가능성을 열어두고 좀 여유롭게 좀 다들 열린 마음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은 결과 얻지 않을까 싶네요. 우리 박영우 PB님, 뇌뽀비님은 혹시 목표하고 있는 자산이나 네. 뭐 좀 목표점이 있습니까? 아, 제가 그런 게 없어가지고 그냥 무한대요? 그냥 많이 벌면 좋겠네요. 제가 딱히 정해놓은 그건 없고 네. 그냥 많이 벌면 좋겠어요. 딱히 정해놓은 거 없거든요. 혹시 뭐 앞으로의 계획이나 네. 이런 거는 어떻게 되실까요? 앞으로의 계획이요. 앞으로의 계획은 좋은 사람들을 좀 많이 만나가지고 예. 저도 좀 많이 가르침을 좀 받으면 좋겠네요. 이미 여기 와이스트릿 나오셨으니까 네. 또 이제 많은 분들이 또 보시고 네. 우리 뇌뽀비님을 또 찾을 수도 있겠고 네. 같이 이제 뇌가 뽑히면 안 되고
그죠. 아, 이제 충분히 뽑혔기 때문에 이제 그만 뽑혀야죠. 아, 네. 그게 사실 또 상승장이 오고 수익률이 회복이 되면 또 이제 뇌도 회복이 되는 거죠. 아, 그죠. 뽑힌 뇌가 다시 들어오는 거죠. 다시 또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감정적으로 많이 쏠리면 안 되고, 네. 예, 이성을 쏠리면 안 되고, 또 그런 또 고통받을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그래서 그냥 주식을 다들 재밌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요? 네. 재밌잖아요, 주식이. 재밌다라는 건 이제 수익이 꾸준히 났다라는 뜻일 텐데. 아니, 수익도 수익인데 그냥 돈이 벌려야 재밌죠. 투자 과정이 좀 재밌잖아요, 그래도. 아, 역시. 그러니까 결과만 놓고 보고 네. 수익이 났다 안 났다, 돈을 벌었다 잃었다가 아니라 그 과정 자체가 즐겁다라는 네. 거죠. 물론 벌면 더 즐겁죠, 사실은. 네네. 그것도 그런데. 네. 근데 그 과정을 즐겨야 한다라는 것도. 그죠. 또 재미있으니까. 그래서 거의 저랑은 이제 띠동갑이신 것 같은데 확실히 배울 게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럼요. 다행이네요. 저는 항상 그런 생각 갖고 있어요. 그 3명이 모여 있으면 그 중에 네. 하나 스승은 있다. 예, 그리고 저는 항상 이제 게스트로 모시는 분들 중에서도 항상 저는 이제 배울 게 있으니까 예, 뭐라도 하나 배운다. 오늘 이제 조정은 뇌를 뽑아가지. 예, 우리 뇌뽀비님, 박용우 PB님 네. 함께 있고요. 또 나중에도 한 번 더 네. 모실 수 있는 날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